자, 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상바더입니다. 오늘은 어저께에서 넘어가서 무빙 에버리지, 여러분들 많이 듣는 이동평균선 1-2로 개념, 그리고 실제 사례,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등을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이런 것들이 유용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이동평균선은 Moving Average, 그래서 MA로 나타냅니다. 즉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진상바더만 따라오십시오. 자, 그냥 이동되죠. 움직인다고, 무빙. 그러니까 며칠 동안의 평균선이죠. 에버리지. 평균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저께 거 다시 가져왔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자, 크기를 크게 하시면요, 여기 요 주황색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요 보라색이 21선, 그리고 요 파란색이 61선, 녹색이 2평 120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그냥 뭐냐, 보기 자체가 복잡하죠. 하지만 이 이평선이라는 것, 이렇게 얘기도 하고 MA라고 얘기도 하고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다 무시하시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5일 동안의 평균값을 그 아래다가 찍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평균값이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균선은 요 정도 나오죠. 자, 보십시오. 종가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5일이죠. 5일에 요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은 5으로 나누니까 그 중간이죠. 자, 5일 이평선이 그래서 요쯤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열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일이거든요. 그러면 20일 이평선이 이날 거꾸로 해서 20개를 평균을 내면 대략 한 이쯤 찍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21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5일 이평 5일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78만 4천 원인데 지금 현재, 그런데 이 5일 이평선은 80만 2천 원. 왜 그러죠? 내려왔으니까 평균을 내면 5일 전이 제일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현재가가 5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야 하는, 현재가가 5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데드크로스, 주가와 5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근데 이거 언뜻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게 없구나. 5일 이평선은 거꾸로 5일 동안의 평균값, 그리고 10일 이평선은 그럼 뭐겠어요? 여기까지가 10일이거든요. 10일의 이평선도 여기까지가 2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0일 동안의 평균이니까 여기.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60일은요? 60일은 이쯤 가서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60일의 이평선은 이날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쯤 찾아가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쯤이 이 20일 동안의 평균이겠죠. 이 말인데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가, 주가, 그 다음에 당일 주가죠. 당일 주가, 그 다음에 5일, 그 다음에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정배열됐다 그럽니다. 정배열됐다 그러는 의미는 그럼 뭡니까? 계속 올랐다라는 거예요. 많이 평균한 것이 더 낫죠. 그거보다 더 적게 평균한 것이 그거보다 높고, 최근 게 제일 높고, 5일이 제일 높고, 그래서 정배열이 돼 있다 그럽니다. 정배열돼 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계속 올랐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어저께 거래량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가중평균은 안 하나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가 더 훨씬 더 평균값이 더 많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단순 평균하는 것들을 HTS에서 써주는데, 가중평균, 즉
거래량을 가중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OED 평선은 아까 실제로 데이터로 이 다음 장에서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평선이 80만 2,400원인데 약간 뭐 더 오류가 났다기보다는 한 200원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날 바로 데이터가 안 와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단순 평균과 가중 평균, 즉 단순 평균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저께처럼 데이터를 한번 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쭉 올라왔던 차트입니다. 요즘 빠지고 있고요. 여기서 산다 그러긴 해요. 21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얘기합시다. 왜 그럼 5일, 20일 이런 걸 보나요? 5일은 주식 영업일수로 며칠입니까? 일주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은 한 달입니다. 그쵸? 5일 곱하기 4주 잡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오시죠? 별 의미가 조금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어저께 말했던 대로 캔들 차트, 즉 봉처럼 데이터를 여기다가 다 녹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며칠 동안 그냥 평균값을 moving average, 즉 이동평균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데이터와 차트, 데이터를 녹인다 그랬죠, 차트에. 자, 한번 볼게요. 아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요 2평의 5일이 80만 2,4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실제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5일이에요. 78만 4천원, 78만 6천원, 81만원, 81만 5천원, 81만 9천원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더해서 5로 나누면 5일 평균선 되겠죠? 그게 80만 2,800원입니다. 아까 얼마였죠? 자, 보세요. 80만 2,400원이죠. 한 400원 차이가 나는데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80만 2,000원을 이날, 오늘의 날짜에 5일선에다가 찍어줍니다. 오늘은 78만 4천원이니까 그보다 약간 위에 찍히겠죠. 그러면 단기 이평선을 5일 이평선, 20일을 중기 이평선, 60일을 중장기 이평선, 120일을 장기 이평선이라 그러는데 주가가 단기를 뚫고 내려왔으니까 주가와 5일의 데드 크로스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응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20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일 이평선 따라가 봅시다. 요거 전체가 20일치입니다. 즉 한 달치죠.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이 한 달로 가면은 중간에 휴일이 있고 이러면은 20일 이평선이 안 나오는데 영업일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업일수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요 보라색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보면 어저께 봉 차트 배웠죠? 20일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아까 쭉 직관적으로 보면 요쯤 거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평선이 76만 원입니다. 20일 이평선보다는 현재 주가가 좀 높구나. 그러니까 중기의 평균값보다는 조금 높구나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20일 이평선이 생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초생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주식으로 많이 말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 분석으로 다시 강연해가지고 살아나신 분인데 요즘 어떻게 돈 많이 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정배열이 된 게 20일 이평선이 76만 원입니다. 딱 봐도 요쯤이죠. 그러니까 요게 75만 원이 여기니까 76만 원이네요. 그러면 20일 동안의 데이터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20일 이평선을 찍으면 되겠죠. 보니까 계산해 봤습니다. 쭉 계산을 20일 동안 요 보라색을 해서 20으로 나누니 76만 750원이 나왔습니다. 100원 차이가 나죠. 근데 아마 땡겨 오면서 HTS나 MTS에서 그 계산을 흐리게 된 것 같습니다. 늦게 오늘 데이터가 반영이 되거나요. 자, 이렇게 되고 그 아래 이제 거래량을 만약에 반영하면 지금 한 거는 단순히 종가 갖고 자른 거고요. 여기 종가. 어저께 봉차트 할 때는 시가, 종가, 그 다음에 고가, 저가도 다 가져왔는데 더 단순합니다,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거래량까지 만약 실리면 요건 가중평균하는 거죠. 왜냐하면 19만 3천 오늘 거래량 터졌는데 예전에 보면은 막 50만 주 터지던 데 있죠. 이때가 더 많이 가중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종가 기준으로 합니다. 자,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정밀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의 그림으로 추세를 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일보다 자, 여기
거꾸로 가봅시다. 120일보다 평균 낸 거보다 오늘 시점에서 60일을 거꾸로 하는 게 더 높고 20일을 거꾸로 하는 게 높고 5일을 거꾸로 해서 평균을 내는 게 높다 그러면 어떤 의미죠? 아, 계속 올라왔구나. 그런데 오늘, 어저께 오늘 이평선 5일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누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아, 이 새끼 진짜 어떡하냐? 어쨌든 잘 해보죠. 자, 그래서 자, 데이터와 차트 봤습니다. 이평선이라는 것도 이 데이터를 녹여서 이렇게 찍고 그것을 각 날짜별로 소급해서 이날은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거꾸로 하겠죠. 요 날에 5일은 어떻게 찍어요? 요거 포함해서 다섯이니까 요거까지 포함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 게 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당일날의 5일선보다 여기가 좀 높죠. 오늘이 더 낮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5일이 더 높을 테니까 약간 위에 찍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날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평균을 내면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당일날 요게 찍히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요렇게 찍는 것이 데이터 차트로 이평선을 찍는 겁니다. 자, 11장이에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데드 크로스는 옛날 것이 새 것을 치면 데드 크로스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에요. 자, 옛날 것을 새 것이 치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내려갑니다. 의미는 뭐냐면 오늘 확 떨어져서 오늘을 포함하는 최근 평균값이 예전의 평균값을 뚫고 내려온다. 자, 거꾸로 골든 크로스는 새 것이 옛날 값을 치면 즉 5일 이평선, 5일 평균값이 20일 MA, 20일 이평선을 뚫어 20일 평균값을 뚫고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오늘 가격이 되게 확 올라가서 종가가 오늘 시점에서의 평균값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일 다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실제적인 상황을 볼게요.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 같은 거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요. 요거는 20일 동안의 평균값이 요날 60일을 뚫고 올라갔죠. 골든 크로스예요. 근데 자, 한번 내일 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이때 사라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골든. 말이 좋아서 저렇게 언어의 무게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날 사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먹다가 이날 확 밀어서 다시 떨어집니다. 상가격보다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종가에 샀었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가죠. 골든 크로스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이제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20일 이평선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걸 안 깨고 내려가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럽니다. 오늘도 기술적 분석자들이 맞을 수 있어요. 20일 이평선이 요건데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튀어 올라갔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반증이 근데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대한 얘기를 실제 사례가 발레가 너무 많아서 뭐 들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만 한번 발레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발레가 너무 많아서 그냥 데이터를 밀어넣은 의미 그리고 정배열이라는 말, 저 사람들이라는 말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유용성 한번 볼게요. 실제 한번 팔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잦은 매매가 돼버리고 발레가 좀 많은 편입니다. 골든 크로스도 실제 한번 사보면 골든 크로스에서 실제 사면 미국 시스템 주가 대폭락이 이런 데서 왔습니다. 여기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계속 수수료만 발생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단순한 기술만 듣는 게 아니라 AI에서는 최근 텍스트, 즉 기사 같은 것도 읽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녹입니다. 기사를 정도를 수치화하죠. 그래서 가져가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에 AI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AI 하나가 돈 되게 많이 벌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형태가 벌어졌고요. 예전 미국 시스템 87년이었나? 그때는 이게 요 정도밖에 안 읽으니까 시스템을 잘못 읽고 계속 데드크로스가 나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대폭락이 나왔다. 즉 어설픈 시스템 매매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렇게 믿을 거는 아니고요. 요 정도의 기술적 분석이고 또 증권 TV 이런 데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평균값이라는 얘기구나. 또 데이터를 밀어넣는 정도구나 라는 것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매번 바꿉니다 말을.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골든크로스 났을 때 사라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그럼 설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21선 끌고 오고 뭐 이런 형태로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죠. 자, 넘어가 봅시다. 무빙 에버리지 다시 얘기합니다. 그냥 이동 평균선 무빙 에버리지 며칠 동안의 평균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걸 다시 가져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0일, 20일, 55일 그리고 주가 그러면 정배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올라왔다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빙 에버리지는 단순 평균과 가중 평균이 있구나. 가중 평균은 거래량 많이 터졌을 때를 평균값을 더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설명드렸었던 데이터의 종가 논리, 가격과 거래량 두 개를 가지고 일목균형표라는 것도 만들어서 얘는 7일을 가져옵니다. 되게 중요한, 그래서 막 되게 7일은 중요하다, 막 중요한 숫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동평균선 설명 후에 혹시 부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일목균형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도 MACD, 요거 MA 딱 나왔죠? 무빙 에버리지를 갖고 하는 거고요. 블린저 밴드, 파라볼릭, RSI, CCI, 모멘텀 이런 거 모두 다 이 종가, 가격과 거래량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시가에 맞추는 게 좋다, 고가에 맞추는 게 좋다, 위에 아래 자르니까 고가 저가는 빼고 요거 두 개의 차이를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 다 블린저 밴드, 파라볼릭, RSI, CCI, 모멘텀 이런 겁니다. 다만 하나 볼 거는 이격도인데요. 요건 심리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20일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 보다 30%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많이 먹은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나온다. 뭐가 매물이 뭐 이런 건데 안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이격도가 막 벌어져서 그것도 사실은 틀립니다. 만약에 시스템 매매를 걸어놓으면 그때는 매도를 해서 날아가는 거를 계속 못 갖고 있게 되는 형태도 나타납니다. 즉 참고 자료입니다. 데이터를 녹여놓은 참고 자료이고 여러분은 그런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 5일 이동평균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60일 이동평균선. 요거. 그 다음에 요 파란 게 이제 60일, 요게 20일. 들어가서 보면은 각각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었던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데이터를 5일 녹여서 여기에 있는 게 결국은 5일 이동평균선 80만 2천 원. 20일 이동평균선 70만 6천 원. 요날 하면 어떻습니까? 요날 하면 어저께이죠. 그러면 어저께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누면 됩니다. 오늘 가격이 조금 더 낮았었기 때문에 20일 평균을 내면 요거보다 낮겠죠. 그런 식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목균형표는 다음 영상 이동평균선 설명 후에 하고요.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주가, 즉 종가 등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종가, 어떤 분은 시가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가를 씁니다.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평균 개념의 나열일 뿐이고요. 일목균형편이 보조지표, MACD, 블린저 밴드, 파라볼릭 말이 어려워요. RSI, CCI, 모멘텀 다 나중에 분석해 보시면 주가, 거래량, 평균 개념의 나열입니다. 평균을 또 가중치를 약간 둔다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은 제가 가르쳐드린 거 외에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되 AI 수준이 될 것이 아니면 즉 무슨 얘기냐, 텍스트 등 데이터베이스 총괄 및 분석 적용까지 할 수 있지 않으면 시간 날 때만 공부하시길 추천합니다. 하셔서 끝판을 가면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종가, 그러니까 주 가격, 거래량, 평균 개념의 나열이구나 라는 진상바도 얘기가 딱 떠오를 겁니다. 특히 전문 용어라고 쓰는 약자 MA, 뭐 MACD, 스토캐스틱, 뭐 아까 RSI, 볼린저 밴드 같은 것에 현혹되시면, 편혹이라고 썼네요. 현혹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균 개념을 넣고 저 사람 기준이 있구나. 그럼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오늘 했었던 MA 이동평균선 며칠간의 평균, 그거는 그냥 며칠 동안의 평균값을 그날 주가 있는 데다가 찍어 놓은 것이라고 그려놨다고만 생각하고 거래량 정도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제 봉했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읽는 방법입니다. 거래량을 포함해서 실제 사례로 보는 봉과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 때 사고 데드 크로스 때 팔면 어찌 될까? 보잉, 잘못 썼습니다. 보아잉이 아니라 보잉. 요번에 그 주가 많이 떨어진 거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보잉의 차트를 보면은 샀다 팔았다 수수료만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미국도 기술적 분석을 할까? 썼습니다. CNBC를 보면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천차만별. 이론으로서는 조금 좀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 또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심플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심플하지 않습니다. 심플한 거 몇 개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아까 AI 얘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텍스트까지 밀어 넣어서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수치화하는 것을.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키아누 리브스처럼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거죠. 영어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 때 어떻게 될까? 팔면 보잉 사례로, 그리고 미국도 기술적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매트릭스의 세상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초보에서 고수까지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진상바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